인공지능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이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쓰면 이게 디지털 경제에서 사용되는 그런 건데 이 편하기도 하지만 이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냐면요. 이게 이제 맞춤 추천을 이렇게 막 해주다 보니까 제가 그 테두리 안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트루먼 쇼의 트루먼이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워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춤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그 세계 내에서만 놀게 된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안에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하셨던데 알고리즘에 대한 뭐 유튜브, 넷플릭스, 우리가 보는 뭐 페이스북 모든 것들이 제가 한 번은 구글에서 호텔을 검색을 했더니 페이스북에 나타나고 페이스북에서 검색했더니 뭐 구글이나 다른 쪽에서도 나타나고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세계에서 이게 하나의 이제 디지털 세계 하나의 장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한 뭐 어떤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꼭 알고리즘의 패단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디지털 세상 말고 아날로그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가 네. 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편식하지 마라. 음식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먹었으면 제가 지금 건강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영양식단이 골고루 되지 못해가지고 제가 병에 걸렸을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사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은 왜 그냥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 되지 왜 안 되지? 첫 번째. 두 번째 좋아. 어쨌든 균형적 식단이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야, 너 이거 편식하지 마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걸 느끼고, 이것만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 채소도 먹어야 되겠네. 야채도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바뀌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바뀌고. 근데 어머님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 먹지 않던 곱창도 먹게 되고, 회도 먹게 되고, 맥주도 먹게 되고, 소주도 먹게 되고, 양주도 먹게 되고, 와인도 마시게 되고. 바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도 이렇게 그대로 투영해 보면 첫 번째, 아니 알고리즘이 그냥 알고리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거에 맞춰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보는 게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 첫 번째 들어요. 그냥 가볍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이게 1년, 2년 누적되면 다른 사고. 그렇죠. A와 B, 양과 뭐 극과 극, 좌와 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야 나 혼자 편협적인 사고에 들지 않으니까 골고루 먹는 게 좋긴 좋죠. 근데 좋긴 좋은 게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는 물건을 어디서 사거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거나 구글이나 다음에서 콘텐츠를 볼 때 약간 극단적인 게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만 해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IT를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일반인보다 더 할 거예요. 저만 해도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50%는 최재형 교수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보고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넷플릭스도 넷플릭스 가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넷플릭스는 신경도 안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임종욱 센터장님 같은 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거기서 넷플릭스 이런 영화 되게 재밌다고 하네? 그거 보고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골고루 또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얼핏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구글과 네이버의 노예가 된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상당 부분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가 보내준 URL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아날로그에서 대화 나누다가 야 이런 상품 되게 좋대 한번 사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카페 가가지고 글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치우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저도 이렇게 아주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둘러싸여 있다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게 출렁출렁 다른 것도 가보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싶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정적인 정화작용 중에 하나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좋게만 포장한 거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고와 생각들을 듣고서 가져와가지고 나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 저의 특수성도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보는 것만 보거든요. 본인이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 다 그렇게 모아져 있고 그러면 문제죠. 그러면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디지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내 업무든 내 생활이든 내 학습에 활용하려고 하는 능력은 그냥 키워지는 건 아니고 저야 키워진 거죠. 그리고 교수님도 그렇고 이미 우리들은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골고루 편식하지 않는 건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그런 거예요.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 그 게임하는 어린 아이들이 세상이 전부 그렇게 그렇죠. 보인다는 맞아요. 게 아마 그런 병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계도가 필요하죠. 계몽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아이한테 매일 라면만 먹이면 라면이 전 세계의 전부인 줄 알거든요. 음식에. 가끔은 회도 먹이고 혹은 뷔페도 가게 하고 한식집도 가고 중국집도 가고 일식집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의도적으로 빼야죠. 이제.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야. 예. 다른 것도 있어. 아프리카 TV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쿠팡만 있는 게 아니고 위메프도 있어.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란다. 구글도 있고 예전에 알타비스타도 있었어. 자꾸 끄집어내어서 다른 걸 느끼게끔 다른 걸 맛보게 해줘야죠. 그런 의도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사장님은 제가 아까 개인의 노력 중에 가능하면 식사 중이나 뭐 대화 중에 스마트폰 안 보시려고 하고 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면 이제 아날로그를 좀 접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접하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 편이죠, 저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노력을 이제 알고리즘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예. 저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나 신규 서비스를 써봐야 제가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그런 거다 보니 예.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리즘의 노예가 안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한번 이렇게 노력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